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13분입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혼조합니다. 미국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 미국이 급락했다고 아시아장이 그 영향을 막 다이렉트로 받아서 폭락하는 거 아니고요. 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유럽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지금 서로 연관성이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은 그거죠. 예. 급락해놓고 급락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등할 거냐 추가 폭락할 거냐 요 가운데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놀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밑에서 놀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이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주식시장 방향성은 혼조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혼란함을 가중시키는 이슈들이 두 가지가 더 작용하고 있죠. 하나, 미국 옵션 만기일, 그죠? 또 그리고 하나, 전쟁 이슈.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안 그래도 박스권인 상황에서 이거 두 가지가 더하니까, 완전 급등급락만 반복하고, 딱히, 그죠? 어떤 눈에 띄는 의미 있는 움직임은 일단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이 어떻고 미국장이 어떻고 사실 지금은 특별히 그게 여러분들께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있는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어떤 게 있나 좀 살펴보고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existing home sales라는 어떤 그 부동산 관련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는데 솔직히 이게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몰랐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FOMC 모니터리 폴리시 리포트라고 해서 연준 통화정책 리포트?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정도 될까요?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긴축 우려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니까 얘가 좀 그래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좀 발표가 되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도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 이슈 때문에 시장이 장중에 급등락만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어쨌든 전쟁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한국 장중에 나온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이 통화를 하고 어쨌든 뭔가 좀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나와서 오늘 한국 장중에 나와서 지금까지 시장에 어떤 전쟁 우려 완화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조금 전에 이런 소식도 있긴 있었는데 러시아가 탱크와 장갑차를 추가로 철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것도 어쨌든 알 수는 없죠. 미국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우리 탱크 철수시켰어라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좀 신뢰도도 떨어지는 면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다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쟁 우려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거. 우리는 그 본질에만 집중하자. 본질이보다 긴축 우려와 또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 지속 이런 거를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자. 요게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딱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 하여튼 그죠?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긴 한데 이 전쟁 이슈도 한번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잖아요. 어쨌든 이게 다른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그죠? 아무래도 일단 자기 나라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이 일은 우크라이나 땅에 관련된 문제지 우크라이나 문제지 미국하고 영국하고 나토하고 유럽의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죠?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인 진짜 전쟁 우려나 진짜 전쟁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아무튼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365 지지력을 또 테스트를 했는데 지지력을 확보했죠 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365를 3거래일째 지지한 모습입니다. 물론 370에 대한 저항도 어제 한번 확인이 되긴 된 거죠.
이게 지금 365, 370 요 박스권 안에 와 있어요. 전쟁 이슈 때문에 가만 보시면 어때요? 전쟁 이슈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요런 점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축이나 이런 재료로 시장이 조금씩 빠지면은 하락도 오래되고, 하락의 기간도 길어지고 정도도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쟁이란 이슈 때문에 급락,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자꾸 하방 경직성만 강화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제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전쟁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숏 포지션에 안 좋게 이야기는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세상 이런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365에 대한 지지력을 무려 3거래일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한다, 나 시장은 이제 위로 갈 거다라고 마음을 크게 먹기만 하면은 정말 반등은 강해질 수 있어요. 진짜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력을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정말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에요.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반대로 간다라는 논리로 그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아시아장 같은 경우,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네. 하방 경직성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지지력은 확보가 많이 됐으니까 위쪽으로 올라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방향성이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등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위쪽으로 정말 많이 탄력적으로 반등이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아직 그게 결정이 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 너무 큰 우려나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어딜 넘어가면은 될까요? 반등을 크게 하려면 어딜 넘어가면 될까요?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저항이 뭐 대충 370이라고 대충 표현할게요. 좀 정확하게 하면 뭐 371.5, 뭐 372 이 정도 부근인데요. 이 자리를 본격적으로 강하게 안착하면은 진짜 반등 세게 해서 380까지 터치하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 돌파 안착한 건 아니니까, 돌파 안착하면은 이제 저기 지금 하방 경직성 누적된 것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강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크게 오를 수 있다고요. 하방 경직성 만들어 놓고 371.5 이런 자리 돌파 안착하면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 가능하다고요. 근데 아직 돌파 안착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도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이래요. 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반등할 거냐 아니면 추가 하락할 거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부분 다 지금 상황은 비슷해요. 이 전쟁 우려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증시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물론 서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일단 뭐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 뭐 제가 더 오른다 내린다 말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지와 저항만 놓고 그냥 가만히 살펴볼 뿐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40인가 1250짜리 일단 넘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대충 한 1250 정도 되는 자리를 돌파 안착해야지 이제 1300 여기 그래야 여기 뭐 1280, 1300 뭐 요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 아직 넘은 거 아닙니다. 이 넘어가야 넘어간 거지. 아무튼 저항이 어디 있다라는 거 확인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전쟁이란 이슈가 미국 옵션 만기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참 더러운 효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디로 보내도 이상하지는 않고요. 어디로 보내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위로 가도 굉장히 크게, 아래로 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잘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할 얘기는 일단 몰주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급락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든 다 가능하다. 원달러 환율은 같이 똑같이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미국 증시겠죠. 중요한 건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미국 증시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지지와 저항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밤 잘 해야 되겠죠. 오늘 밤 역시 잘 해야 됩니다. 왜냐? S&P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지선 부근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434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그 부근에 와 있죠. 이 부근에 와 있으니까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이제 뭐 숏이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직 붕괴된 거 아니죠. 여기서 또 지지력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뭐 241선 부근에 와 있고 여기 어딘가에서 또 싸움을 벌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미국이나 뭐 하여튼 미국 주식 시장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대표적인 자산들이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어제의 하락이 좀 치명타이긴 했어요. 어제의 하락이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어제의 하락이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드렸거든요. 오늘 밤은 이제 그 신뢰도를 확인하는 날이 되겠죠.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하여튼 전반적인 그 갑자기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참 다른 것도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자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딱히 할 말 없을 때 이런 때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 그죠? 일본 증시도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거예요. 적당히 여기까지 폭락하고 여기까지 반등했다가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방향성 못 정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 중국 증시도 그래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조금 강하긴 하지만은 얘도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모습들 어딘가 하여튼 박스권에 갇혀 있고 아직 어떤 결정적인 자리를 뭐 넘어가고 있고 그러진 않은데요. 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위안화가 워낙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 증시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레벨업 돼도 전 이상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레벨업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그 중국 같은 경우 이 위안화 꼬라지를 보면은 미국의 긴축 우려하고 전쟁 우려를 전혀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위안화 강세잖아요. 여기에 뭐 미국의 긴축 우려 이런 거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전쟁 우려도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약간 하여튼 좀 슈팅 이런 게 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거 오늘까지 해서 또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 언젠가 이거 이제 추세 전환 되긴 될 텐데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제 생각엔 이거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해야 그제서야 이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뭐 지금 2월 18일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3월 FOMC가 3월 중순 15일 16일쯤인데 그 전까지는 이거 계속 강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의미 있는 움직임은 3월 FOMC 이후에나 이거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래도 FOMC 회의 한 달쯤 남았을 때 미리 이렇게 좀 추세 전환 시도를 하지 않겠어 싶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각종 악재 속에서도 악재들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초강세로 나타나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뭐 물론 여기에는 올림픽발 이런 것도 좀 있긴 하겠죠. 예, 올림픽으로 인한 뭐 기대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올림픽 끝나고 미국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작하고 그러면 이 환율이 버틸 수 있나 우리 한번 잘 보자고요. 올림픽 끝나고 3월 첫 금리 인상 이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의 추세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질기네요. 그죠? 이런 모습을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추세 전환이 되면 세계 증시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질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얘 덕분에 그나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요 정도 모습 오늘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초강세를 보였다 위안화가 요거 꼭 보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이런 거를 좀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뭐 중국 증시 뭐 일본 증시 이런 거 간단하게 봤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젯밤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어젯밤에 하락이 분명히 좀 의미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쭉쭉 좀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하면서 이제 그 반등 중에 여기서 지금 쌍고점을 만들어낸 게 어젯밤이에요. 여기는 요 자리 붕괴시켰죠. 여기는 요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쌍고점은 일단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는 하여튼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뭐 하락을 했던 간에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고 비트코인이고 이런 대표적인 위험 자산들에 조금 좀 이 경고 신호가 좀 켜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주목하자라는 거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오늘 밤은 아무튼 이제 오늘 밤, 오늘까지 이제 미국 옵션 만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하여튼 그 옵션 만기는 뭐다? 옵션 만기는 프리미엄 외가, 옵션의 외가 옵션들이 전부 프리미엄이 0이 돼야 되는 옵션들이 자꾸 말이 꼬이네요. 외가 옵션들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게 만기일 특징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프리미엄이 좀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어제가 이제 옵션 만기 하루 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미 시장이 변동성을 한번 확대시킨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S&P, 나스닥 어제 급락했잖아요. 어제 급락하면서 빅스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 급락하면서 빅스가 튀었죠. 빅스가 튀었으면은 오늘은 이거 좀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스닥 변동성도 그죠? 어제 많이 튀었죠. 오늘 감소시킬 수 있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 좀 잘 보긴 해야 돼요. 만기라 가지고 오늘 이제 만기일 이런 이슈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만기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그런 냄새를 보이긴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숏을 보는 분들이 오늘 밤에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반등이 너무 거세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숏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 그렇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이 또 강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너무 급반등 올라오면 숏 포지션에 안 좋겠다라는 이야기. 다만 근데 적당한 반등 정도, 예를 들면 이 음봉의 뭐 절반 정도 되는, 이 음봉 몸통의 절반 정도 되는 이런 반등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연적인 반등이 좀 자연스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더 하락할지 아니면 어디까지 반등할지 하여튼 이런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 나스닥 그죠? 나스닥 보면서 이야기 드렸네요. S&P도 똑같죠. 뭐 S&P나 나스닥이나 하여튼 똑같습니다. 오늘 적당히 좀 자연적으로 살짝 반등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그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계속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있냐? 여기 14,700자리에 있고 14,800자리에 있고, 또 그리고 일단 뭐 현재까지로선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요. 제 뜻대로 뭐 자꾸 저항이 낮아지고 있고 패턴들이 뭐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저는 일단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도 뭐 편안하게 자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대부분 지금 이 전쟁 이슈가 이 시장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전쟁 이슈가 눈에 워낙 띄다 보니까 뭐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평상시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은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전쟁 이슈 때문에 안전자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지금 얘네들에 관해서는 딱히 뭐 할 말은 없고,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과연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단 반등이 올라올 거라 생각은 하긴 하는데, 반등이 얼마나 올라올지 일단 뭐 요런 거 위주로 일단은 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하락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되든가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한치 앞이 예상이 안 됩니다. 러시아 이것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하도 이 말로만 싸워가지고 도무지 뭐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네요. 하여튼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하여튼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잘 체크하시면서 누가 더 세냐, 매수 세력이 세냐, 매도 세력이 세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더 할 말은 없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